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려 국경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천령도 대단히 중요한 지명 중에 하나죠. 지금 천령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 지도가 아주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들은 이 천령이 전부 다 함경남도 안변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요 지역이라는 건데요. 이곳을 옛날에 화주라고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쌍성 총관부가 있었고, 그러니까 원나라 쌍성 총관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이 지역에 천령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고려의 우왕과 최영 장군이 여기에 분노해가지고 요동정벌군을 꾸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지도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에서 그리고 있는 이 천령욕이라는 거고, 공민왕이 제2 5년에 북강, 북쪽 강역 수복운동을 전개해가지고 되찾은 땅이 요만큼이라고 지금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는 그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검정교과서, 문재인 정권의 검정교과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 똑같이 화주, 쌍성총관부, 천령이 이렇게 써놨죠. 이거는 미래hen이라는 출판사의 검정 교과서고요. 이거는 동아출판의 검정 교과서인데 똑같이 여기에 화주라고 써놓고 쌍성 총관부 천령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전부 다 요렇게 그려놓은 게 뭐냐면 공민왕이 제2 5년에 수복한 땅이라는 거죠. 모든 교과서가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검정교과서나 국정교과서나 차이가 1도 없다 그랬죠. 다 똑같은 거예요. 마치 이게 무슨 큰 차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마치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는 친일교과서고 문재인 정권의 검정교과서는 항일교과서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한 거죠. 물론 근현대 부분에 와서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만, 그 이전 부분까지는 완전히 똑같다라고 봐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역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명나라에서 천령위를 여기에 설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명나라에서 왜 여기 함경남도까지 와가지고 천령위를 설치하려고 했을까? 그런데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고려에서는 요동정벌군을 왜 이쪽으로 보냈나? 그렇지 않습니까? 천령위를 설치한 거에 반발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고려군사가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가서 천령위에 주둔한 명나라 군사들을 내쫓고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천령위는 여기 설치했다는데 군사는 이쪽으로 가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데 연쇄살인범이 수원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경찰청에서 어디로 가냐면 저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벌써 뭔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진실은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주와 쌍성 총관부, 바로 그 자리에 화주 지역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다는 건데요. 고려사 지리지 동계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종 45년 1258년에 몽골군이 침략하자 용진현 사람 조휘와 정주 사람 탁청이 반란을 일으켜 병마사 신지평을 죽이고 화주 이북의 땅을 들어 몽고에 붙었다. 그러니까 고종 45년 1258년에 몽골군이 침략하니까 이때 조휘와 탁청이라는 민족 반역자가 고려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병마사 신지평을 죽이고 화주 이북의 땅을 들어 몽고에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몽고는 이에 화주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였고 조위를 총관으로 탁청을 천호로 삼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은 몽골군이 침략을 하니까 조위와 탁청이 화주 이북의 땅을 들어가지고 몽골에 갖다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에서 요 화주에다가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조휘와 탁청을 총관으로 삼고, 조위를 총관으로 삼고 탁청을 천호로 삼아서 다스리게 했다. 그래서 이 땅은 몽골의 땅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가 한번 살펴보죠. 그 후에 만 98년 후에 공민왕은 제2 5년 7월에 추밀원부사 유인우를 보내어 쌍성을 공격하여 깨뜨렸다. 이에 지도를 고찰해서 화주, 동주, 정주, 장주, 예주, 고주, 문주, 의주 및 선덕진, 원흥진,
영인진, 요덕진, 정변진 등의 여러 성을 수복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수복한 땅이 지금의 이 지도에 의하면 공민왕 5년에 수복한 땅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런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럼 고려사는 공민왕 5년에 공민왕이 군사를 둘로 쪼개서 보냅니다. 하나는 인당이란 인물을 서북면 병마사로 삼아서 옛 땅을 수복하게 하고, 또 하나는 유인을 동북면 병마사로 삼아가지고 공격하게 해요. 그런데 이 지도에 따르면은 뭐 서북면 병마사, 그 동북면 병마사 굳이 나눌 필요 자체가 없어요. 조금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데요. 고려사 공민왕 5년 5월주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민왕은 전격적으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몽골의 귀황후의 오라비 기철일 땅을 숙청하고 내친김에 이 옛땅 수복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당과 강종경을 서북면 병마사로 삼고 전대호군 최영동을 부사로 삼아 압록강 서쪽에 팔참을 공격하게 하였다. 압록강 서쪽을 공격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압록강 서쪽이에요? 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동서남북을 몰라요. 동서남북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요. 뭐 어느 대학 굳이 꼽을 것도 없이 모든 대학이 다 똑같아요. 동서남북부터 가르쳐야 돼요. 공민왕이 수복한 땅이 지금 여기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동서남북만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압록강 서쪽에 8개 참을 공격하게 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압록강 서쪽을 공격했다고 하는 건데, 이야기는 뭐냐면 압록강까지는 고려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근래에는 여기서 말하는 압록강이 과연 지금의 압록강이냐 만주에 있는 강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 지금의 압록강이라고 쳐도 이쪽을 공격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쪽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건데 군사는 이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도 모르는 사람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교과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인을 동북면 병마사로 삼아 쌍성 등지를 수복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쌍성이 여기라는 거죠. 지금 교과서는. 그런데 원사, 바로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화주 이북의 지역을 차지했다는 거잖아요. 조휘와 탁청이라는 두 민족 반역자가 몽골군이 내려오니까 침략하니까 화주 이북의 땅을 들어서 항복했다. 그 화주가 어디냐면 지금의 함경남도 안변이다 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그 화주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했고, 나중에 이 지역에 바로 명나라가 천령위를 설치했다라는 그런 논리인데요. 원사식 화주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동의 쌍성 및 화주 등초에서도 금을 캐게 했다. 요동의 쌍성 및 화주 등초, 이 얘기는 뭡니까? 쌍성과 화주가 요동에 있다는 거죠. 요동. 지금 함경도가 요동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고도 이렇게 쓰는 거면은 진짜 희대의 사기꾼들이고, 몰라서 썼으면은 동서남북부터 다시 배우고 역사의 기초부터 초등학생 수준으로 돌아가서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교과서 집필권을 가지고 국정교과서 때가 됐던 검정교과서 때가 됐던 이 사람들이 다 역사 왜곡하고 우리 학생들의 역사관을 아주 심하게 총독부 식민사학을 변질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역사관을 갖다 전부 다 축소해가지고 자괴심이 들게 이렇게 만드는 집단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령은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이 사기꾼들인 일제 식민사학자들, 지금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대단히 존경에 맞지 않는 이케우치 히로시니, 이마니시 류니, 쓰다슈키치니 하는 이 식민사학자들, 남한 국사학계의 태두라고 하는 이병도 박사, 난 이 사람들이 국사학계라고 할 때 저는 나라국이 대한민국인지 대일본 제국인지 늘 의심한다 그랬죠. 이병도가 글 쓴 거 보면 이케우치 히로시 박사는 아주 양심적인 인물이었다, 아주 인격자였다, 그따위로 얘기해요. 인격자였다고. 그 인격자가 사기를 어떻게 쳤냐면, 천령이 하나 있네, 함경도에도. 그 천령은 뭡니까? 백사 이항복이 광해군 때 임목대비를 폐위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강렬하게 반대하다가 유배가죠. 유배가면서 천령 높은 고래 휴연 없는 저 구루마 고신원로를
철령을 비삼아 띄워다가 님 계신 구중 힘처에 뿌려본들 어떠리라고 하는 시조를 짓는데 요 철령을 갖다가 사기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철령은 요동철령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원래 고려 땅인데 이 땅을 갖다가 명나라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철령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군대가 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 함경도 철령이 하나 있고 만주의 요동철령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중국에서 현재 쓰는 백도백과만 봐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중국 백도백과의 철령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나라 때 운주 중국 백도백과에서 말하는 거는 원래 설치했다가 이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 심양시 남쪽 진상둔진에 철령위를 설치했다가 요거는 1388년 고려 우왕 때죠. 명홍무 26년에 철령위로 심양과 개원 사이에 있던 예둔주 현재의 철령시 운주구 땅으로 이주했다. 남부강역은 요동도주의사 철령위에 소속되었고 요동도주의사 그러니까 요동을 다스리는 도주의사 철령위에 소속되었다는 거예요. 이 철령위의 남부강역은. 그러니까 이 함경도가 요동이에요. 서부는 요하가 어디예요? 요농성을 흐르는 강이잖아요. 요하 따라서 심양이니 요양이니 안산이니 하는 데들이 다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경도에 요하가 있어요. 요하에 부여위와 겹쳐서 속해 있었고 북부는 삼만위에 속했는데 겸하여 한왕 주송을 철령 개원에 봉했다. 중국의 백도백과는 살펴보면은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따르는 그런 백과사전이에요. 중국은 일당독재 국가라 학문의 자유가 없죠. 백과사전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백도백과에서 철령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심양시 남쪽에 진상둔진을 설치했다가 나중에 심양 북쪽 철령시 운주구로 옮겼다라고 중국의 백도백과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는 아니야, 철령은 함경도 안변에 있어, 어디 우리가 고려가 거기까지 갔겠어 하고 있는 거예요. 고려 선조들이 알면은 저승에서 벌떡 일어날 사건들이죠. 그래서 철령은 두 개 철령이에요. 뭐냐면 만주철령은 명태조 주원장이 1388년에 설치한 원철령, 현대 심양시 둔상둔진의 그 원철령 봉집동 자리예요. 그래서 1388년에 심양 남쪽에 그 철령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고려에서 반발하죠. 고려에서 반발을 두 갈래로 합니다. 하나는 이성계와 조민소를 보내가지고 요동으로 군사를 보내죠. 또 한편으로는 박의중이라는 문신을 명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서 여기는 원래 우리 땅입니다 라고 하니까 명나라에서 고려에서 말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1393년에 심양 남쪽에 있던 철령을 북쪽으로, 지금 심양 북쪽에 철령시 운주구로 옮겼다. 그렇게 되는 게 기본 스토리예요. 함경남도 안변의 철령은 명나라에서 설치한 철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세종실록지리지 함길도주에 보면은 동쪽은 큰 바다에 임하고 남쪽은 철령, 이거는 함경남도 뜻하는 거죠. 서쪽은 황해도와 평안도에 접하였다. 줄령이 백두산에서부터 일어나서 남쪽 철령까지 뻗어 있어 천여리에 걸친다. 북쪽은 야인의 땅에 연하였는데 남쪽은 철령부터 북쪽은 공엄진에 이르기까지 1700여 리이다. 함길도 땅에 북쪽은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에서 남쪽은 함경도 안변까지 함길도 땅이 1700리라는 거예요. 대단히 넓은 땅이죠. 이 함길도가. 이 철령은 만주철령하고는 다른 반도철령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시우다소키치 이케우치 히로시라고 하는 사기꾼 학자들, 식민사학자들이 함경도 반도철령을 갖다가 만주철령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거짓말로 써놓은 걸 이 나라 역사학자들이 그대로 그걸 추종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따르고 있는 거죠. 이거 문제 제기하면 죽일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초기에 역사학자들이 떼거지로 감사원에 몰려가가지고 막 감사 요청을 했는데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이 철령을 갖다 만주 북쪽에 있다라고 한 게 터무니없는 거니까 감사해달라. 버젓이 이 사람들은 역사학과 교수라는 사람들이 고려사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고려사도 안 보고 원사도 안 보고 명사도 안 보고 그냥 우리 일본인
있는 스승님들, 이병도 신석호 선생님, 이분들이 다 해놓은 거 그냥 따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감해달라 그랬더니 실제로 그 만약 천령이 그 고려의 북방 강역이 도망가 북쪽에 걸쳐져 있었다라고 하는 논문이나 책을 발표하면은 연구비 회수하겠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이게 나라예요, 이게. 명나라의 정사인 명사 지리지에 보면은, 지리지 요동도 지휘사사에 보면 천령이 하고 딱 나와요. 1388년 천령성을 설치했다가 1393년 옛 운주, 여기가 현재 천령성 운죽으로 옮겼다. 천령은 서쪽에 요하가 있고 남쪽에 범하가 있는데 모두 요하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령은 서쪽에 요하가 있잖아요. 여기가 천령이면 여기에 요하고 뭐고 강이 뭐가 있어요. 강이 아무것도 없지.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옛 천령성 자리이고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령이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여기가 옛날 천령성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1388년에 설치한 원천령 자리에 봉지편이 있는데 여기가 옛 천령성 자리이고 고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사의 오행지 화대조에 보면 홍치 16년 1503년에 요동천령 위에 말만한 불이 떨어졌다. 한 말, 그 곡식되는 단위죠. 한 말만한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요동천령이라는 거죠. 그 모든 사료 보면은 명확하게 돼 있는 걸 가지고 이 나라 역사학자들은 아니야, 이거 다 소용없고 우리는 이케우치 히로시 선생님, 슈다 쇼키치 선생님, 이마니 히루 선생님, 조선사 편서에 근무하던 이병도 신석호 선생님, 이분들 말씀 무조건 따르는 거야. 우린 공부할 거 없어. 그냥 따르면 돼. 이분들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학자는 다 죽이고 논문 통과 안 시켜주고 대학교에서 못되게 하고 다 죽이면 돼. 그런 깡패 스타일로 지금까지 학문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관료들, 이들에 다 좋게 말하면 속은 거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워낙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사학자들이니까 자연히 애국적 입장에서 하겠지라고 해서 국골 갖다가 엄청 몰아주고 있는 거죠. 자국사 팔아먹고 나라 팔아먹으라고 국고 엄청 지원하는 나라가 한국이란 나라예요. 보면은 여기에 심양남쪽 요 지역이 원래 천령성을 1388년에 천령성을 설치했던 데죠. 그래서 고려에서 이성계와 조민수에게 군사를 주어가지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가지고 고려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1393년이 되니까 조선 건국한 이듬해에 여기 있던 천령을 여기 천령시 운죽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답사를 갔더니 지금은 아마 이 비석을 없애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어쨌든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 봉지보 유지라고 되어 있죠. 천령이 아까 우리가 봤죠.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바로 봉지편이 있는데 옛 천령성 자리이고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려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고 47억 원을 들여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지도를 만들었는데 만든 지도가 고려 국경 또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 광대한 강역을 다 팔아먹었죠. 다 넘겼죠. 이런 나라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조금만 공부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걸 갖다가 아니야, 우리는 아직도 역사학은 총독부 시절이야. 감히 조선사 편수에 이병도 신석호 선생님한테 덤벼? 그 학설에 덤벼? 다 죽여버리지. 그러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아까 함석헌 선생이 깨어있는 백성이라야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는 정확한 이야기예요. 국민들이 일어나서, 중고생들이 일어나서,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이따위 매국적인 친중 4대 매국적인 교과서로 가르치지 마라고 항의를 해야 풀릴 문제일 겁니다.